최근 SK가 미국 원료의약품 생산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의약 업체 인수 합병이라 화제가 됐었고, 또 저희들도 이 시간 통해서 뉴스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SK그룹의 이 바이오 제약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글로벌 임상 3상, 또 미국 법인 설립 등 눈여겨봐야 할 요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산업이부의 정희영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번 바이오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바이오 사랑이라는 헤드라인도 참 많이 봤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상황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네, 사실 SK그룹의 바이오 사업 관련되면은 좀 잘 알려진 부분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최태원 SK 회장의 바이오 투자는 20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SK의 바이오 사업은 1998년 도에 시작이 됐어요. SK의 바이오 관련 사업부에서 의약품 생산을 이때 시작한 겁니다. 이후 2005년에 원료 의약품 시장으로 확대했고요. 요때 BMS에서 당뇨병 치료제 수주를 받는 등 글로벌 수주 실적도 냈었고, 이후 지금 SK 지주사인 SK그룹의 지주사인 SK 밑에는 바이오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SK 바이오팜과 SK 바이오텍인데요. 일단 2011년 이 바이오 제약 사업 조직을 분사해서 자회사인 SK 바이오팜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2015년에 SK 바이오팜에서 분사된 원료 의약품 생산 부분이 SK 바이오텍이고요. 2016년 다시 한번 이 제약 바이오 사업이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지주사인 SK가 이 SK 바이오텍을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지분을 100% 인수함으로 인해서 이 자회사로 전환한 겁니다. 이때 많은 시장에서는 좀 SK가 이제 본격적으로 SK 바이오텍을 통해서 좀 공격적인 M&A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왜냐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회사 규모만 따져봐도 자산 규모가 한 611억 원밖에 안 되는데 SK 같은 경우는 20조 원이에요. 자금력도 있고 막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앞으로 공격적인 M&A에 나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다음에 2016년에 SK 바이오텍이 아일랜드에 있는 BMS의 원료 생산 공장을 인수를 합니다. 이후에 이번 인수까지 이어져 온 거죠. 최태원 회장의 장녀 최윤정 씨인가요? 이미 입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에 더 좀 힘을 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어떤 이런 M&A를 하는 과정에서 SK만의 좀 특징이 확연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SK 하이닉스 할 때도 모두가 다 말렸는데 밀고 간다 해서 결국 했더니 대박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의 바이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바이오 약품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의 전망이나 현재 상황, 그리고 좀 최태원 회장의 속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SK 바이오 쪽의 좀 특징,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은 앞에서 하이닉스도 얘기하셨지만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M&A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와 올해만 들어서 SK가 바이오 사업에 투자한 자금은 1조 원이 넘습니다. 요번에 미국 의약품 생산 기업 엠텍을 인수한 것 외에도 지난해 6월 아일랜드에 있는 BMS 원료 의약품 생산 공장을 인수했고요. 올 3월에는 SK 바이오팜 유상증자에도 참여했습니다. 이게 1,500억 원 규모거든요. 그래서 다 합치면 1억 원이 넘더라고요. 사실 지난 우리 제약사 매출 1위라고 할 수 있는 유한양행의 지난해 매출이 1조 4조 5천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상위 제약사의 한 해 매출을 그냥 투자에 쏟아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수가 화제가 된 것도 지금까지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렇게 제약 회사를 통째로 인수한 경우는 없었어요. 보통 하면 지분을 인수한다거나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난번에 아일랜드 생산 공장을 인수한 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여기에 더 한 걸음 나가서 회사 전체를 인수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한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비싸게 산 건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은데, 사실 엠텍이 비상장사여가지고 실적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장에 추정되기로는 매출이 한 2천억 원 규모, 그리고 영업이익이 450억 정도 한 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그냥 적정한 가격에 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게 산 건가 아닌가는 SK 하이닉스 인수할 때도 그랬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두고 봐야 될 텐데, 어쨌거나 이제 대박을 꿈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술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박 신약이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케팅 부분이나 세계화를 잘 못해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SK는 좀 어떤 전략 가지고 있습니까?
잘 짚어주셨는데요. SK가 좀 다른 제약사와 다르게 보이는 전략이 이 글로벌화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신약 연구 개발에만 봐도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임상 2상 이후에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임상은 일단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기간도 예. 길고요. 뭐 임상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마케팅은 또 글로벌 제약사와 손잡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공식에서 SK는 좀 비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지금 SK가 그 뇌전증 치료제 임상 3상을 그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거의 막바지여가지고 올해 그 신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국내 제약사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임상을 진행을 해서 최초로 허가받는 신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약사에 또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그 SK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SK 바이오텍이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SK 바이오텍 USA인데요. 이보다 더 앞서 2002년에 SK 바이오팜도 SK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마케팅 법인을 설립합니다. 이 마케팅 법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마케팅 법인은 한 해 두 해 해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되고 신뢰관계를 통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SK는 예전부터 해왔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많은 그 기사화 됐었는데 요즘의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이제 미국의 그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 시작합니다. 연구개발 법인도 설립하고 마케팅 법인도 설립을 하는데 이 SK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여 년 전에 이렇게 법인을 설립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그 엠텍이라는 생산 시설까지 갖추게 됐잖아요. 그러면 SK는 미국에서 연구개발은 물론 생산, 판매까지 가능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구축한 겁니다. 최근에 트럼프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소비되는 약은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 라는 이런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볼 때 SK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정부의 규제에 맞춰가지고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임상 3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훅 지나가긴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국내 제약사가 임상 3상까지 끝까지 밀고 가는 경우도 사실 흔치 않잖아요. 대부분 한 2상 뭐 B까지 마치면 기술 이전하고 그래서 파는 건 너희가 팔아라고 했었는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개발하고 이제 파는 것도 공장을 직접 현지에 지어서 팔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얼마나 시너지가 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SK에서 제약 사업을 바라보는 어떤 큰 그림은 무엇일까?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또 꿈은 무엇일까? 궁금증이 생겨서요. 여기에 대한 뭐 비전들도 나와 있습니까? 네. 이제 큰 포부입니다. 이게 어떻게 또 현실화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은 세계 1위 CDMO 기업이 되겠다. 이 CDMO라는 거에 위탁 생산은 물론 위탁 개발도 하는 그 기업을 말하는데요. 최근에 그 CMO 업체 같은 경우는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그 연구 개발까지 하나 더 얹혀지는 건데 요즘에 많은 그 작은 제약사들은 이 생산이나 연구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런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데 집중을 하고 뭐 연구 개발이나 생산을 잘하는 전문 업체에 맡기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 비용 부담 때문에. 그래서 이런 CDMO 같은 업체가 굉장히 그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평균 상위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그 16%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6월 그 바이오 US에서 셀트리온과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 CDMO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었거든요. 근데 요 SK도 요 부분에 있어서의 입지를 다져가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 엠텍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생산 규모가 확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그 한 40만 리터 정도 수준이었어요. 국내에 한 2만 리터 되고 그 아일랜드 생산 공장가 한 8만 리터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엠텍이 한 60만 리터 정도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0만 리터 정도 가지고 있는데 더 큰 목표를 내세운 게 2022년 우리는 160만 리터까지 생산 규모를 늘리겠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지금 1위 업체가 한 155만 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위가 바뀌는 1위 거네요. 업체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상황이고요. 여기 더 나아가서 그 최태원 회장은 앞으로 글로벌 종합 제약 회사가 되겠다라는 또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게 단순히 뭐 제조만 한다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됐듯이 개발도 하고 생산도 하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그 주기를 다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약사를 키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조 원이 넘는 제약 신약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제약사, 화이자 같은 제약사죠. 그러네요. 이런 제약사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워낙 큰 포부를 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좀 제대로 된 글로벌 종합 제약 회사가 나올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새로운 소식 들려올 때마다 또 정희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